안녕, 캣츠 워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할리우드 대표 인꼬 부부로 알려진 크리스틴 벨과 덱스 shepherd 두 사람이 결혼 12주년을 맞아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어. 사건의 발달은 크리스틴 벨이 자신의 캐스타그램에 올린 결혼기념일 축하 게시물 하나 때문이었지. 과연 무슨 내용이었길래 키티즌들이 이렇게 뿌리난 걸까? 크리스틴은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캐스타그램에 남편 덱스와 침대에서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던 남자와 12번째 기념일을 맞았어요. 나는 절대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야. 많은 남자들이 언젠가 아내를 죽이기도 하잖아.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은 강한 동기가 생기더라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이 글을 본 한 키티즈는 가정폭력 인식에 달해 이런 글을 올리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눈치가 없네요.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키티즈는 믿었던 남자의 손에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말 슬프고 무신경한 발언이네요 라며 비판했지. 그 외에도 여러 캐티즌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이걸 달달하거나 웃기다고 올리다니 제정신인가? 임산부 사망 원인 1위가 파트너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눈치 없는 행동이네요. 네덜란드에서는 8일에 한 명씩 여성이 파트너에게 살해당해요. 그래서 이걸 농담이라고 부르는 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 자존심 있는 여성이 저런 농담을 하는 남자와 함께 살 수 있죠? 내가 저런 말을 들었다면 바로 헤어졌을 거예요 등의 의견을 내놓았어. 심지어는 이 메시지가 이상하고 불쾌하다, 크리스틴이라는 사람 자체에 의문이 생겼다는 반응까지 나왔어. 그냥 두 사람만의 유머 코드일 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며 크리스틴을 옹호하는 팬들도 있었어. 가정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전국 네트워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 수백만 명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실제로 매일 직면하는 공포, 트라우마, 고통을 하찮게 만드는 가정폭력 농담은 전혀 재밌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인식에 다르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편 크리스틴과 덱스는 2013년 10월 17일에 결혼해서 슬아의 12살 링컨과 10살 데이터 두 딸을 두고 있어. 이 논란에 대해 두 사람의 대변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 한편 이 눈치 없는 기념일 포스트로 비난받은 지 며칠 뒤에 덱스가 아내를 때렸다고 농담하는 과거 영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 문제의 영상은 2012년 두 사람이 영화 히트앤런 홍보 인터뷰할 때 찍은 거야. 영상 속에서 크리스틴은 덱스가 2년 동안 튜닝한 차를 처음 탔을 때를 회상했지. 그는 정말 신나 있었어요. 저희는 브런치를 먹으러 차를 몰았는데 차에 탄 지 5분 만에 제가 처음 한 말이 이거였죠. 이거 고장날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러자 덱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매우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농담을 던졌어. 그리고 나서 나는 그녀를 여러 번 때렸어요. 크리스틴은 장난스럽게 맞장구를 쳤지. 저는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어떻게 됐게요?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당시 인터뷰 진행자는 두 사람에게 정말 흥미로운 관계를 가졌네요 라고 말했어. 일부 캐티즌들이 크리스틴 편에 들기도 했지만 거센 비판 속에 결국 크리스틴은 캐스타그램 댓글을 막아버렸어. 논란이 커지자 예정됐던 쇼 출연도 취소했지. 사실 이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끊임없이 터지는 이혼설부터 독특한 육아 방식까지 하나씩 짚어보자고. 먼저 두 사람은 계속 터지는 이혼설을 꾸준히 부인하고 있어. 2018년에는 덱스의 중독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유쾌하게 반격하기도 했지. 덱스가 자기 캐스타그램에 라이프 앤 스타일 매거진에서 받은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어. 중독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렵냐고 묻는 내용이었지. 덱스는 마치 자기들이 특종을 놓친 것처럼 과장된 분노를 표하며 유머러스하게 응수했고, 크리스틴 역시 내가 잡지에 다 불어버렸다 라며 남편의 장난에 장단을 맞춰줬어. 사실 이 두 사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야. 2007년 한 디너 파티에서 처음 만났을 땐 서로한테 아무 호감이 없었대. 크리스틴은 나중에 그쪽으론 불꽃이 전혀 안 튀었다 라고 말했지. 하지만 일단 사랑에 빠지니 아주 격렬해진 거야. 전 좀 드라마틱하게 굴었어요. 우린 엄청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전소리를 지르고 침실 문을 쾅 닫고 현관문도 쾅 닫고 차를 타고 나가버렸죠. 그러면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 덱스가 그게 얼마나 독이 되는 행동이었는지 지적해주고 나서야 깨달았지만요. 이후 잠깐 헤어졌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2009년에 약혼했는데 그 이유가 배우 제이슨 베이트먼이 덱스한테 청혼하라고 부추겨서 그랬다는 거야. 덱스는 제이슨이 먼저 헛짓 그만하고 크리스틴이랑 결혼해 라고 말했다고 회상했지.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일까? 두 사람의 결혼생활 유지 비결은 조금 특별해. 바로 따로 또같이 받는 부부 상담이야. 2021년 크리스틴이 고백했는데 팬데믹 초기 서로한테 진짜 질려버렸대. 팬데믹 초반에 우린 서로 목을 조를 지경이었어요. 집에 모든 문이 잠기고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죠. 와, 이 짜증 어떻게든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 그들의 상담사 해리가 한 가지 제안을 했대. 서로에게 너무 짜증이 나 있으니 서로에 대해 마음껏 뒷담화할 수 있도록 각자 따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어. 크리스틴은 이렇게 말했지.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해온 방식이에요. 2주에 한 번 정도 저는 줌으로 해리를 만나 덱스에 대해 불평해요. 그러면 그는 제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말해주죠. 덱스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만나면 우리는 서로를 다시 사랑하게 돼요. 특히 이 방법은 덱스가 2020년 9월 16년 만에 약물 중독이 재발했을 때 큰 힘이 됐다고 해. 덱스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치료 사실을 공개하며 크리스틴과 동료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지.
했지. 이혼설이 잠잠해지자 또 다른 소문이 시작됐어. 2024년 9월 덱스는 또다시 자신과 크리스탄이 할리우드 스윙어라는 유혹에 대해 해명했어. 우리가 스윙 파티를 주최하는 커플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타블로이드 기사가 있었어요. 가장 재밌었던 건 지미 키멜을 포함한 많은 연예인 친구들한테서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초대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스윙어 파티란 커플들이 합의하에 파트너를 바꿔가며 짝짓기를 하는 파티야. 물론 친구들은 이 부부가 스윙어 파티 같은 걸 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장난으로 보낸 문자였지. 덱스는 이 상황을 즐겼는데 지미 키멜한테 아내 몰리랑 내가 스윙어 파티에 초대 못 받아서 꽤 상처받았어. 이런 문자를 받는 게 진짜 웃겼어요. 이어서 혹시 부부가 함께 판타지를 갖는 상대가 있냐는 질문에는 세상엔 핫한 커플이 많지만 아직 그 선을 넘어본 적은 없다고 대답했어. 두 사람의 굳건한 관계 비결은 바로 파트너십이라고 크리스티는 2023년 9월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 공동의 목표를 찾으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공동의 목표죠. 어떤 사람들은 남편 아내와 같이 일 못한다고 하지만 전 남편이랑 또 다른 공동의 목표를 원해요. 전 남편을 창의적으로 정말 존중하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아주 커요. 당연히 남편이 제 감독이나 상대 배우가 되길 원하죠. 가끔 우리가 싸우기 직전에 우리 중 한 명, 주로 덱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 지금 8살 덱스가 된 기분이야 라고요. 그러면 저는 남편을 제 아이들 보듯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아 그래 당신도 트라우마 스위치가 있는 작은 사람이구나. 이건 나에 대한 게 아니구나 하고요. 덱스랑 크리스티는 육아 방식 때문에도 논란에 휩싸였었어. 두 사람이 딸 링컨과 델타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주 솔직하게 말해왔거든. 근데 그중 몇몇 방식은 캐티즌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지. 두 사람은 딸들과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걸 꺼리지 않는다고 해. 한 번은 아이들에게 스킨십에 대해 가르치는 독창적인 방법이라며 그저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공유하기도 했지. 덱스는 자기 약물 중독 재발에 대해서도 어린 딸들에게 설명했대. 아이들은 아빠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AA 모임에 간다는 거 알아요. 2017년 크리스티는 인터뷰에서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때를 써도 전혀 창피하지 않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 만약 내 아이가 마트에서 바보같이 굴어도 그 창피함은 아이목이에요. 그 일로 제가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죠. 또 2018년엔 당시 3살이던 딸이 잠을 안 자려고 할 때 방문을 잠갔다고 해서 논란이 됐어. 미안해요. 논란이 될 건 알지만 아이가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가요. 그리고 밖에서 사랑해. 아침에 얘기하자. 지금은 잘 시간이야 라고 말하죠. 한 10분쯤 지나면 아이가 스스로 진정해요. 물론 우리가 자기 전에 문을 열어주고요. 2024년 9월엔 덴마크 테마파크에서 아이들을 7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알려져 비난을 받았어. 두 사람은 호텔이랑 연결된 코펜하겐의 티볼리 가든에서 11살 링컨과 9살 델타를 어른 없이 돌아다니겠대. 애들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팔찌 스캔하고 나갔어요. 7시간 동안 못 봤죠. 그냥 코펜하겐에 뛰어다녔어요. 천국이었어요. 우린 그냥 커피 마시고 카드게임 했죠. 오후 3시쯤 돼서야 누가 애들 본 사람? 이랬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퍼지자 캐티즌들은 아이들을 다른 손님과 직원들한테 떠넘긴 무책임한 행동,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방치됐다가 납치될 뻔했다며 비판했어. 마지막으로 이 부부 사진 한 장으로 한국에서도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 2023년 7월에 올라온 크리스틴의 휴가 파티 사진 때문인데 이게 여러 이유로 화제가 됐었지. 첫 번째 이유는 제니퍼 애니스톤, 코트니 콕스, 올리비아 문, 지미 펠런 같은 쟁쟁한 스타들이 총 출동한 초호화 인맥 때문이었어. 캐티즌들은 이 사진을 앨런의 오스카 셀카랑 비교하면서 난리가 났어. 실제로 크리스틴 부부는 매년 지미 키멜을 포함해서 40명이 넘는 친구들과 캠핑 여행을 갈 정도로 발휘될 하지만 모두가 감탄만 한 건 아니었어. 몇몇 사람들이 파티에 유색 인종이 없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 사진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거든. 한 캐티즌은 소금은 많은데 후추나 칠리는 없는 사진인데 라며 비꼬았고, 다른 캐티즌은 내가 흑인이라 말하는데 저런 파티에 초대받았어도 안 갈 거야. 백인들 바다에서 유일한 유색 인종이 될 순 없지 라고 말하기도 했어. 사실 크리스티는 이전에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2020년 1월에 터진 센트럴파크 캐스팅 사건 때문이야. 애니메이션 센트럴파크 제작 발표회에서 한 프로듀서가 이런 질문을 받은 거야. 왜 백인 배우인 크리스틴 벨을 혼혈 캐릭터인 몰리 역에 캐스팅했나요? 크리스틴은 이 사건에 대해 같은 해 11월 이렇게 인터뷰했어. 저는 디트로이트에서 자랐어요. 스스로를 조금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2020년에 안티레이시스트가 되는 법이나 화이트 프레질리티 같은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아 나도 이런 시스템의 일부였구나 하고요. 배워야 할 게 많고 제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도 많다는 걸 인정해요. 크리스틴의 설명에 따르면 센트럴파크는 친구들끼리 마음 맞아서 시작한 프로젝트라 줄거리가 정해지기도 전에 제작이 결정됐대. 흑인 배우와 백인 배우들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가족을 혼혈 가족으로 설정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자기 인종과 다른 역할을 연기하게 된 건 자신뿐이었다는 거야. 크리스틴은 하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지.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2가지 이유로 물러나고 싶었어요. 첫째, 만화에는 흑인이나 혼혈 캐릭터가 많지 않아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한 소녀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녀가 하길 바랐어요. 둘째, 만약 혼혈이나 흑인 어린 소녀가 이 역할을 누가 연기했는지 찾아왔을 때 자기와 닮은 사람을 보기 바랐어요. 하지만 한 연예평론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꼬집었어. 크리스틴이 비판을 받아들이고 하차한 건 맞지만 애초에 크리스틴 주변, 그러니까 매니저나 에이전트, 프로듀서 중에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지. 물론 훌륭한 배우는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하지만 크리스틴은 유색인종 배우들이 특히 성우계에서는 백인 배우들만큼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현실을 인정한 거야. 또 2020년 6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BLM 운동이 한창일 때 크리스틴은 딸들에게 조용한 인종차별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친다고 밝혔어. 크리스틴은 한 인터뷰
인터뷰에서 자기가 딸들을 반인종차별주의자로 키울 거라고 맹세했어. 딸들이 특권을 가진 백인이란 걸 알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친대. 그러면서 저는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라며 백인으로서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지. 크리스틴 벨과 덱스 shepherd, 이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결혼기념일 농담부터 인종차별 논란까지. 워너비들은 어떻게 생각해? 익소익소 가시켓.